레벨 10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5만무 들어가라. 어제는 레벨 얼마 들어갔지? 2억 가까이 1억 9천 1억 7,100만무 들어갔대. 1억 7,800만. 어제 행사 때문에 많이 들어갔어요. 알겠죠? 오늘도 좋은 날이니까 레벨 많이 줘야 되겠네. 조상님들 유튜브 보는 사람들, 조상님들 다 레벨 들어가라. 가족도 다 들어가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앉으세요. 자, 여러분, 시민님 강탄봉축 올립니다. 시작! 시민님 강탄봉축 올립니다! 되겠지? 네. 100만무 들어가라. 아이고 오늘 특별히 많이 줬다. 최고로 많이 줬나? 네. 최고로 많이 줬네. 자, 이거 보자. 100만무 준 적이 없지? 네, 시민님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 예, 대구광역시 김희영 천사 나는 남자다를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확실한 것 같은데 남자는 아닌가? 알아볼까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절을 하는 건 노래를 못 불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달라 이 말이지. 그래 안 그래? 남자인데 여자라고 또 저기 불러내. 가사는 남자인데 가사도 틀렸지? 사람은 틀리지 여자인데 그지? 사람은 맞는데 가사는 틀렸어. 레벨 300만무 들어가라. 노래는 잘 불렀죠? 네. 300만무니까 잘 준 거야. 유튜브 보는 사람 100만무 들어가라. 조상 가족들 다 들어가라. 다음. 예, 다음은 둘이가 네, 대구광역시 박수동 천사 이미숙 천사 부부 원탁의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원탁의 기사. 두 사람이 부부래. 네. 부부가 뭐 확실하다는 무슨 증거가 있나? 요새는 하도 가짜 부부가 많아. 부부같이 생겼지? 네. 근데 왜 우리가 의심을 하냐면 부부가 이렇게 하늘에 같이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 여성이 지혜로워. 저런 소도둑 같은 남편을 데리고 하늘까지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지? 근데 누가 먼저 왔니? 제가 이야,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 저 남편 인상이 좋지? 남편이 뭐 어디 끌려올 사람 같지가 않아. 자기가 미리미리 알아서 척척 잘못된 건 척척 할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저 사람 남편을 잘 만났어. 부부는 무슨 관계라고? 언약. 알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계약 중에 부부만 언약 관계야. 나머지 전부 계약이야. 자기한테 불리하면 파기할 수가 있어. 집도 계약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파기할 수 있는데 부부는 언약이야. 계약과 언약은 법적으로 달라요. 언약은 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이 외로울 때나 바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됐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영원히 같이 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야. 자, 그렇게 언약을 시킨다면 부부로 인정한다. 이게 결혼
성원서약이야. 알겠죠? 내가 주례를 많이 썼지 옛날에. 그 대통령 후보 되니까 주례를 그 또 못 쓰게 하더라고 선거 때는. 그 주례를 많이 썼는데 성혼이 언약식이야. 결혼식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계약은 내가 분리하면은 파기할 수가 있어. 근데 결혼은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야. 하늘궁 오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아가 죄가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 상당히 많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까? 지키는 게 좋겠지. 이 언약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상의 약속 중에 제일 무서운 약속이 결혼 약속이야. 그리고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고 기회는 줬어. 이 여자 택할 수 있고 저 여자 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줬단 말이야. 그게 자유의지야. 왜? 사랑하니까. 거기에 그 선택권을 안 주면 로봇이야. 맞아? 그럼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 뇌 자체에다가 죄를 못 짓게 선택권을 뺏어버리면 인간이 죄 짓나? 한 명도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신에 가깝게 해준 게 자유의지야. 여러분이 선과 악을 마음대로 택하게 해놨다는 거. 대단히 고맙죠? 네. 그걸 만약에 안 해놨으면 여러분은 노버트냐. 악을 갈 수가 없어. 다 선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그 재미가 있을까? 그런 발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발전도 신이 그럼 처음부터 완전히 발전하게 하지. 뭐하러 차례대로 발전을 시켜.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버리지. 뭐 때문에 사과나무를 갖다 놓고 이거 따먹어라 저거 따먹지 마라. 이거 왜 이러냐 이 말이야.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왜 이렇게 금전적으로 나를 쳐달라게 해? 처음부터 그냥 안 쳐달라게 좀 해줘버리지. 왜 나를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시험을 합니까? 이혼을 하니 많이. 왜 우리 남편이 남한테 돈을 떼어가 가정이 파탄되게 합니까?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일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은. 그죠? 그러면 묘미가 없어요. 전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형을 줘봐. 인형이 여러분 시킨 대로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인형이 인형한테 자유의지를 딱 줬어. 그 인형지가 걔한테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지. 걔가 주인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는데 따를 때 이쁜 거야. 이제 이해가지? 그 개를 자유의지를 안 줘버리면 내 옆에만 붙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럼 다른 개도 그래. 그런 재미가 있을까? 없는데 이 개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마누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좋아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를 딱 넣으니까 집 아내 중에 자기 남편만 좋아하네. 그럼 그 남편이 걔가 이쁠까 안 이쁠까? 근데 마누라만 하면 걔가 싫어해. 그럴 수 있지? 이게서 재미가 있는 거야. 재미가 있으라고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한테 줬더니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 신에게까지 도전을 해. 못 알아보는 거야. 자유의지 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저놈 죽여라. 저건 뭐 나쁜 놈이다. 뭐 이러는 거야.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어처구니라고 그래. 어처구니 없다. 알았죠? 네. 어처구니가 없다.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천인공노. 호갱령을 잡아넣겠다. 좋은 일 못하게 하겠다. 그 천인공노. 천인공노라는 거는 여러분 천인공노할 일을 여러분 만드는 공무원이 있지? 네. 잘 봐. 하늘과 인간, 신과 인간이 다 같이 공동이지? 공동으로 화딱지 나는 거야. 노하는 거. 그래. 네. 하늘도 노하고 사람도 노하는 거야. 천인공노.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천지공노야. 맞아. 네. 하늘도 땅도 분노한다 이 말이야. 신인한테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면
아이고, 인간에게 덮으시는 거하고 다르지? 네. 내가 예수를 있을 때 덮으시었지? 네. 그래, 그때 죽여 서면 됐지. 자, 또 천인공날리를 해? 네. 십자가가 천인공날리야. 맞아.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천인공노할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조상들한테 들었지? 천인공노한다고. 하늘과 인간이 함께 분노한다. 그러면 그 나쁜 관리들은 그 대가를 받겠지? 네. 아직까지도 그런 경찰이 있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덮어씌워가지고 진급하려고? 그거 되겠나? 안 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 네.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인공노할 일이 벌리면은 나중에 신이나 때 좋은 일이 있다는 소리야. 알았지? 이제 신인이 나타날 때가 돼가고 있다 이 소리야. 알았죠? 자, 노래. 근데 이 두 부분은 아이고, 이 부인은 열에서 안 쫓겨나고 있는 모양이야. 잘하시죠? 부부가 노래 부를 시간이. 자, 시작해요. 노래를 만든 건가? 만화요. 아, 만화에 나오는 거. 아도왕의 원탁이겠습니다. 아, 그래. 거기 나오는 거를 바꾼 거야. 아이고, 잘 불러네. 아유, 참. 레벨 300만무 들어가라! 상당히 어려운 노래네. 애들 노래인데 아주 그 원탁 기사 같은 노래다. 아주. 유튜브도 부탁드립니다. 어? 유튜브도 100만무 들어가라! 상당히 어려운 노래인데 부부가 집에서 연습은 많이 한 것 같아. 했는데 그 부르기가 쉬운 게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나와서 부부가 불렀다는 자체가 300만무짜리야. 예, 신인 대구 광역시 또 올립니다. 장정미 천사 연하의 남자를 올리겠습니다. 대구 사람 노래 잘 부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부산 사람이 잘 부르지. 근데 한번 울산 한번 들어보자. 대구 사람 바다가 없어서 노래를 못하나? 에어컨 틀어라. 에어컨 틀어라. 에어컨. 저 뒤에도 에어컨 틀어라. 예, 그 뒤에도 켜주세요. 날씨 덥죠? 네. 500만부 주세요. 얼마? 500만무 들어가라! 잘 불렀죠? 그래도 앞에 받은 사람들이 서운하겠다. 앞에 받은 사람들도 전부 500만무 들어가라! 그래, 여기 500만무 주고 나니까 저 앞에 준 사람들이 뭐 노래를 잘못 불렀나? 똑같이 잘 불렀는데, 그지? 500만무 줬지? 유튜브 보는 사람 100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손해는 손해다. 가족, 조상한테 들어가라! 여러분 요새 조상한테 몇 억물을 올려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전부 효자 중에 효자. 집안에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그 사람들이 레벨이 많으니까 한 번 자식 집에 갈 걸 1000번씩 가는 거야. 계속 가서 도와줘. 안 보이지? 실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백군 간 사람. 그거 봤죠? 옛날에 내 영상 보여줬지? 집에 왔다가 자꾸 도와줘. 알았죠? 음으로 양으로 해결해 주는 거야. 알았죠? 뭐 고속도로에서 졸았다 그래도 안 다치고 살아나는 거야. 따로 뒤통수에 뒷자리에 앉아있어. 와가지고 따라다니고. 레벨이 많으면 그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마음대로 가서 구경하고 다니는 거지. 좋아요? 아이고, 레벨 많이 올려 보내줬다. 오늘 그러면 몇 사람 불렀노? 지금 이제 또 한 번
분 올릴 겁니다. 세 사람 불렀나? 세 사람이 얼마도 1,500만 뭐 벌써 들어갔네. 알았죠? 예, 시인님 이번에는 부천시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덕 대천사님과 함께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천덕 대천사님은 노래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내 궁금한데.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예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불러주세요. 김천덕 대천사님은 그 소리 나올 때가 별로 없어. 오리오리 하시고.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를 팍팍 넣어야 돼. 그러면 노래하는 다음에 들어누워서 112 실려갈지도 모르잖아. 119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보태요. 미리 중환자를 맡아. 500만 모 들어가라. 아이고 나는 요를 샀다가 마이크 날라오는가 한 방 맞을 뻔했어. 요 마이크가 어디로 튕길지 몰라. 아이고 유튜브도 예배 주셔야 체격 작은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 파워가 있어요. 알았지? 나폴레옹처럼 파워가 있어. 체격이 아주 안 큰 사람은 체격이 큰 사람은 좀 싱겁지. 그런데 저렇게 똘똘 뭉친 사람은 엄청 파워가 있어. 그 옆에 갈 때 조심해야 돼. 마이크 날라올 것 같아. 이걸 팽팽 돌리면서 또 뭐 중풍마비춤을 추는데 아니 그 춤 이름이 중풍마비춤이야. 중풍대가 마비된 사람 춤처럼 막 팔다리가 돌아가 여기저기로. 재밌죠? 아이고 그거는 개다리 춤이 아니지. 중풍마비춤이야. 아이고 재밌어. 시인 유튜브도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오는 사람 100만 무 들어가라. 자, 한 사람이 더 불러야 이 얼마야? 선생님께서 지금 한 분을 더 부르라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먼저 손 드는 분이 나오세요. 아 네, 그래 나와서 하나 불러. 그러면은 레벨이 500만 무가 더 들어가. 맞죠? 네, 제목을 말씀고 꿈꾸는 백마감을 올리겠습니다. 이름이 박지연 천사님이십니다. 박지연 천사님은 네. 키가 꿈꾸는 백마감. 네, 키가 내만하지. 여성으로서는 큰 키지. 백마강 전생에 배사공이었나 봐. 노졌고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여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백마강을 오늘 딱 불러내. 전생이 보이지? 아이고 레벨 500만 무 들어가라. 이제 많이 들어갔지? 엄청 들어갔어. 이제 키저를 한두 개 내면은 레벨을 많이 줍니다. 키저를 잘 맞춰봐요. 유튜브 레벨 주시고 유튜브 레벨, 유튜브 하는 사람들 레벨 100만 무 들어가라. 아, 유튜브도 요새 레벨 많이 들어가네. 조상 가족 다 들어가라. 뭘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좀 쉬운 걸 낼 테니까 알아맞히세요. 레벨을 주니까. 전주 비빔밥보다 신선한 거는 산채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 저기 정답. 전주 지난주보다 싱싱한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이지.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나 참. 아니 전주 비빔밥보다 싱싱한 거는 이번 주 비빔밥이잖아. 아 맞나 안 맞나?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이름이 뭐야? 그냥 읊었는데 정답이었네. 누구야 여기 이름? 나경이. 나경미. 뭐 내가 이름 몰라서 그러겠어? 나경미가 맞췄죠?
지난주 비빔밥보다 이번 주 비빔밥이 신선하지.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재밌죠? 어디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남편 모르면 군밤 맞게 해요. 그러면은 또 비빔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비빔밥은? 그거는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정답입니다. 아니, 나경미가 2개 다 맞췄어.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비빔밥은 산채 비빔밥이야. 산채를 비벼버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비빔밥이 뭐야? 그러면 이게 아까 레벨 얼마 줬어? 안 줬지. 2개 다 맞췄으니, 이 사람이 2개 다 맞췄으니까 우리가 레벨을 특별히 많이 줘야 되겠지? 500만 무 들어가라! 야, 오늘도 많이 가져가네. 그럼 내가 하나만 더 낼게. 요건 또 힌트가 좀 어려워요. 아주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또 맞히는 거 아니냐, 뭐. 그 이상하게 오늘 내가 내는 문제하고 궁합이 아주 많네. 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국은 뭐야? 제일 외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국. 선진국? 뼈다귀 해장국 정답이야. 외국 사람은 뼈다귀를 안 먹어요. 뼈다귀를 안 먹는데 국을 가져왔는데 뼈다귀 해장국 하면 기겁을 해버려. 무슨 말인지 맞아 안 맞아? 왜 뼈를 먹느냐는 거야. 뼈를. 우리 민족은 가난하니까 소뼈를 쪼아가지고 고아 먹었지. 뭐 소뼈든 돼지뼈든 국물을 내서 먹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왜 뼈다귀를 먹느냐 이거야. 속꼬리 안 먹어요? 속꼬리 다 잘라버려. 버리다 보니까 수입을 해오죠. 그러니까 속꼬리가 아주 싸게 가져와. 왜? 그 사람들은 속꼬리를 안 먹어. 살고기 먹지 왜 그걸 먹냐는 거야. 뼈다귀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먹죠. 그 국물을 우려내서 먹죠. 그래도 우리 외국 사람이 볼 때 제일 잔인한 음식은 뼈다귀 해장국이야. 아이고 좋은 거 가르쳐줬지? 그러면 요거 하나 했으니까 하나 더 해가지고 레벨을 또 맞춰줘야 되겠다. 총을 갖다가 쏘는데 대충 쏜다 이 말이야. 대충 쏘면은 총을 눈 감고 그냥 대충 쏴. 이건 뭐라 그래? 따발총? 요거 맞히면 아까 끝까지 해서 500만 원 준다. 아주 쉬운 문제야. 총을 조준해가 쏴야 될 텐데. 대충. 총을 눈 감고 그냥 쏴. 그건 뭐예요? 아니야. 여 도사도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아는 거 틀렸다. 알아맞혀야 500만 무가 들어갈 텐데 2개. 먹는 음식 이름이야. 설렁탕. 오케이. 500만 무 들어가라. 총을 설렁설렁 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렁탕. 맞아. 그러니까 이거 설렁탕 안 해. 아유, 재밌다. 재밌죠? 나는 하루 종일 요거만 하면 재밌겠어. 그래도 우리를 웃게 해주잖아. 넌센스 퀴즈가 즐겁지? 근데 강의를 하려니까 넌센스 퀴즈 한 다음에 하는 게 재밌어. 재밌죠? 500만 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100만 무 들어가라. 야, 내가 오늘도 많이 줬다. 그죠?
이 정도면 나 지게 한 짐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해 줘야 되겠나? 강의를 뭐 하긴 나는 넌센스 마무 재밌겠는데 강의도 해야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들의 절반이 무슨 병이 있어? 골다공증이 있어. 관절염이 있고 알았죠? 관절이나 골다공증이 여성들이 생기지. 그거는 이제 호르몬이 40살 지나면서 안 나오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몸의 모든 관절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관절에는 신경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완전히 망가져야 아픈 걸 알게 되는 거야. 알았죠? 관절 두께에 관절에 있는 물렁뼈 두께가 몇 밀일까? 4mm. 그러면 이 4mm면은 얼마나 작아? 1mm, 2mm, 3mm, 4mm지. 근데 그게 자꾸 달아서 없어지지. 호르몬이 나올 때는 안 달아. 호르몬이 안 나올 때는 1년에 4.5mm가 달아. 그럼 10년이면 싹 없어지는 거야. 0.45mm가 다르니까 그냥 싹 없어지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런데 모르는 거야. 무조건 나이 들어가면 그것이 매년 얼마씩 달아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한 10년 되면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한 50, 60 되면 그게 거의 다 달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뼈가 뼈끼리 부딪히지. 그러면 그때는 신경이 있어. 관절에는 신경이 없는데 뼈에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곤장 칠 때 관절을 못 때리게 해. 관절을 때리면 큰일 나는 거야. 관절은 못 고치니까. 그 엉덩이만 때려야지. 때리다가 곤장 치는 사람이 관절 쪽을 때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관절을 타격하지 마라 이렇게 붙어 있어. 곤장 치는 데는 그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그냥 살만 때려야지 뼈를 때리면 큰일 나지, 그죠? 근데 여성 여러분들은 관절이 남자보다 4배 정도 빨리 망가져. 그 남성들은 막 지게도 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성들이 무릎 관절이 다 많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방해야 돼요. 관절 운동. 내가 발차기 잘하지? 다리 운동 이런 거 잘해서 관절을 자꾸 관절의 영향은 뭘로 보급돼? 신경이 없고 혈관이 없으니까 뭘로 보급돼? 운동해 줄 때. 운동해 줄 때 영양분이 밀려 들어가. 그래서 그 관절이 먹고 사는 거야.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 그냥 인공관절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달아 없어진다 뿐이지 신경이 있으면 못 걸어다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영양분을 뭘로 공급해줘? 운동. 알았지? 운동도 걸어다니면 관절에 좋은가? 걷는 것도 좋지만 서서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럼 그 영양분이 들어가겠지. 알았죠? 내가 왜 이 말을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관절이 좋아야 하늘공 산도 많잖아. 막 걸어 다니잖아. 약수도도 가고 재밌죠? 그래서 관절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관절은 4월달, 5월달에 다 많이 망가져요. 4월, 5월에. 봄에 다 망가져요. 봄에 관절을 제일 조심해야 돼. 왜? 봄에는 계절이 겨울에 있다가 이제 봄으로 넘어오지? 올 때 이 여성들은 특히 4월, 5월에 무릎 관절이 멀쩡한 게 막 망가진다고. 4월, 5월에 운동 많이 해야 돼. 그건 평균을 내보니까 전 세계에서 5월달, 4월달에 관절이 여성들이 제일 많이 망가져. 알았죠?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그 이유라도 내가 알겠어. 왜? 뭐 쑥 뜯는다고 막 쭈그려 앉아있고 막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봄 되면. 꽃 심는다고 막 앉아있고 막 좀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풀 뽑을 때는 퍼질고 앉아야 돼. 뭐 이런 게 뭘 놓고
퍼지고 앉아서 해야지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안 좋아. 관절에. 내가 괜히 풀 뽑으라고 하는데 뽑을 때는 뭘 놓고 앉아야 돼. 이렇게 퍼지고 앉았어. 빼고 또 옮기고 이렇게. 알았죠? 네. 나는 여러분 몸이 나빠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네. 그래서 봄에는 왜 관절이 위험하냐. 오지 전문가, 저기 해외 오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오지 전문가들이 위험한 게 바위나 산에서 죽는 게 아니야. 어디가 위험하지? 왜 위험하지? 아는 사람? 오지 전문가가 왜 위험해? 저 무슨 산악지대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왜 위험한지 알아? 제일 위험한 게 추위도 아니야. 물 부족이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지를 보느라고 물을 생각을 못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수도물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산에. 그럼 또 물을 지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가 나중에 의식이 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오지 전문가들은 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구경했었다가. 그 산에서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나? 마음대로 못 먹지. 그러니까 숲이 있으니까 물 생각을 안 한대. 그냥 구경하느라고 돌아다니 나중에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물 부족으로.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산에 산소가 있으니까 좋다고 다니다가 실제는 몸에 물을 안 먹어가지고.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다고 뭐 40대다 50대다 이러고 관절을 소홀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관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절이죠? 네. 여기를 어디 나가기 전에는 만져줘야 돼. 그럼 만지면 안에 뭐가 좀 들어가겠지? 네. 좀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네. 영양분이 보충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 그래야지. 가만히 있다 가면 관절이 찢어져. 안에 막이 찢어져. 알겠죠? 네. 나는 여러분들이 고쳐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바래요. 네. 1년에 연골이 5.3%가 달아 없어져요. 전체 연골에 5.3%. 10년이면 53%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릎을 만져야 되겠지? 제일 중요한 게 무릎 관절이야. 그럼 여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만져줘야 돼. 자꾸 이렇게 만져주면은 영양 보충이 되지. 그러면 걸어도 안 망가져. 근데 뼈짝 말라있는 무릎이 걸어봐. 그래 안 그래? 알겠죠? 무릎 한번 만져봐요. 꼭 뭐 내가 만져주지 않는다고 안 만지면 안 돼. 내가 뭐 다음에 여성들 무릎 만질 수가 있나? 만지니까 어떻게 만져? 무릎하고 무릎 사이 이렇게 무릎을 접어놓고 이렇게 주물르면 손이 닿죠? 거기가 이 무릎이 무릎이 이렇게 굽혔을 때 안에 손을 눌러보면 안에 거기가 관절이 접히는 거야. 거기를 자꾸 이렇게 비벼줘야 돼. 그러면 운동선수들 보면 달리기 하기 전에 막 만지지. 다리를 이렇게 돌리고. 그게 이유가 있어. 알았죠? 사람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성경에 보면 해칠한 무덤.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속에는 관절이 엉망이야. 그런 사람 있지? 겉은 먼저간데 위가 엉망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 겉은 옷을 잘 입으면 해칠한 무덤처럼 멀쩡해요. 근데 속은 병자야. 되겠나? 근데 신이 하나 또 오니까 마음은 전부 좋죠? 그러면 호르몬이 나오겠지?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 여성 호르몬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레벨을 많이 준 날은 여러분이 관절이 안 아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여성 호르몬이 막 나와. 그죠? 그리고 신인이 특징이 있어요. 저 부인 이리 와봐. 이 부인이 손으로, 잘 봐요. 손으로 내 손을 대봐.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봐야지. 아무 이상이 없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신인이 손이 닿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한번 봐요. 내 손은 진동이 있어. 진동이. 다르르르 떨리는 게 있다고. 알겠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피부에 안 닿아도 전해져 버려. 그래서 여기 한번 닿아버려. 손가락 끝을 이렇게 5개를 가만히 있지. 그러면 이 진동이 여기하고 달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진동은 우주 공간 끝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이 안 닿아도 가면 진동이 갈까 안 갈까? 가죠. 여기 뭐 불이 이렇게 있지? 이 불이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손도 약간의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오라가 있어요. 약간의 오라가. 그걸 무릎에 대면, 여러분 무릎에 대면 아내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는 거야. 신인의 손이 여기 무릎에 어디 아프도 안 돼 닿으면 금방 좋아지듯이 이게 신인의 손은 관절에 이렇게 닿아버리면 안에까지 쭉 연결돼 버리지. 근데 여러분들은 약해. 너무 약한 거야. 그래도 무릎에 비비면은 무릎이 떳떳해져. 알았지? 잘 봐요. 이렇게 돼서 뼈가 2개가 붙어 있어. 붙어 있고 여기에 납작한 관절이 딱 막이 있는 거야. 요게 4mm야. 3mm에서 4mm.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닳아버리면 요새 인공관절이 있지? 인공관절 꽂으면 한 20년 써. 20년 써니까 수술이 이제 귀찮지. 다리를 벌리고 수술해 안에다 인공관절 넣어가지고 또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그러지 옛날에. 아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꼭 해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들은 그냥 겉으로는 허옇게 칠해놓은 무덤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시신이 썩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자기 몸이 해칠한 무덤 같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겉에만 잘 이렇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면은 무조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와가지고 몸을 다 망쳐버려요. 그나마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도 남편한테 오늘 신인님한테 들은 넌센스를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걸 잊어버릴까 봐서 자꾸 또 외워놔야 돼. 맞아. 우리 신랑한테 제일 잔인한 비빔밥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잔인한 국이 무슨 국인가 뼈다귀 해장국이다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과연 우리 남편이 뭐 멍청한 대답을 할지 궁금해하네. 그 내가 요새 내 넌센스 퀴즈를 한 개만 딱 가지고 신랑한테 물어보면 재밌다니까. 그 신랑은 대답없이 물으니까 잘 모르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뇌를 기쁘게 해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좋아 안 좋아? 이런 기쁨이 내 저녁에 만나면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재밌잖아. 요렇게 재밌는 걸 가지고 재밌게 지내면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 알았죠? 엔돌핀이 나오지? 아주 쉬운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죠? 내가 뭐 거창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신인은 어려서부터 야, 너 몸 조심해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밥을 노다지 굶고 막 이래도 누가 밥 한 그릇 먹으라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챙겨야 돼. 알았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정보를 많이 주죠? 강의도 해주지? 한문으로 내가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꼭 지키도록.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걸 몸에 넣고 있지 못한 거야. 알겠죠? 자꾸 나쁜 쪽으로 가려고.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궁에 와서 바뀌죠, 정반대로? 천국, 백궁천국이 눈에 보이지. 여기 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남과 다투지 말고, 알았죠? 건강하게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뭐를 제일 많이 했느냐? 알겠습니다, 신님. 흑반 여기. 아까 말한 거는 천인공로죠? 네. 내가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자지? 피를 8매자야. 그러면 적십자병원은 이거는 또 무슨 매자야? 이 매혈을 하는 병원에 가서 이 매혈을 하는 거야. 이 매혈은 피를 사들이는 데를 말해. 살매자. 요거는 8매자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매매라고 그래. 매매한다. 사고 판다. 이 매매인데 매혈을 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녀. 그래 안 그래? 피를 맨날 잘 뽑았지. 뽑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팔아. 적십자병원하고 어디다 팔았다고? 청량리 위생병원. 피를 사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 알겠죠? 그럼 적십자병원과 청량리 위생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피를 공급해 주는 거야. 옛날에 공급 체계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맨날 이 두 군데 가서 피를 뺐는데, 여기서 오늘 빼면은 그 다음날 여기 가면 빼주나? 내 얼굴을 딱 알아요. 안 빼줘. 여기서 뺐으면 그 다음날 여기 가서 빼야 돼. 적십자에서 뺐으면 그 다음날은 위생병원에 가면 몰라. 알겠지? 근데 그 위생병원에서 계속 매일 가면 피 뽑아주나? 안 뽑아주나? 간호원이 딱 알아요. 피 뽑는 간호원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내가 이 병원에 가서 피를 빼고 나면 딴 병원에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빼야 등록금이 돼. 그럼 한 3번 뽑아야 돼. 그러면 학교 등록금이 되니까 밥을 굶어가지고 맨날 얼굴에 부스럼이 많이 나 있어, 버짐이 많이 나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 가서 그냥 아침 굶고 점심도 쫄쫄 굶었는데 가서 피를 또 한 보따리 빼요. 그러니까 피를 뺐는데 지금 피 뺏는 양보다 3배 정도 많아. 그때는. 그때 참 무식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피를 2만 원 주머니에다 잔뜩 뽑고 돈 3,000원 주는 거야. 지금 돈 3,000원이 아니고 그때 돈 3,000원 정도, 돈이 얼마 안 돼. 그걸 주는데 그게 3번 뽑으면 등록금이 돼. 그래가지고 그걸 뽑았는데 내가 청량리 위생병원 잔디밭에서 쓰러졌지. 쓰러져서 3시간 정도 누워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세상 사람이 인심이 그래요. 뭐 미친 애가 하나 쓰러져 있나 보다. 그래 내가 3시간 누워 있었는데 종소리가 막 나, 귀에서 땡그랑땡. 내 위에가 그게 교회야. 그게 무슨 병원이냐? 청량리 위생병원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야. 그 사람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큰 병원을 만든 게 청량리 위생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교회가 들어있어. 그때는 종이 말이야. 잡아 당기는 거야. 그걸 때리니까 소리가 커 안 커?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다니까. 그 종을, 저녁 종을 예배 보는 시간 종을 치는데 내가 깨어났어. 종소리가 땡그랑땡그랑 하니까 정신이 돌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었는데 피를 뺐으니까 의식이 없는 거야. 그 내가 깨어났겠지? 깨어나가지고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어. 누가 안 가져갔어. 가지고 내가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진급하겠다고 눈이 뻘개가지고 모함을 하고 있어. 알겠죠? 그런 학생이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인은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심판은 받을 자들은 나한테 심판받겠지? 그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 같은 이 더러운 인간들아, 너희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러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들이라 아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났지만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자기 출세하겠다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유명인사만 오면 아이고 이제 출세할 길이 열렸구나 이러고 달라들어? 이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 관계없는데 멀쩡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에서 내가 만든 내 회사 주지가 내 하나야. 하늘궁 회사에서 그 돈을 몇백을 빌려가지고 내가 대통령 나가면 됩니까? 하니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유석에 유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중앙선관위에 갖다 내니까 선거 비용으로 하자고 없다. 만점을 받았어. 그럼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야. 그런데 무슨 경찰관이 헌법기관이야? 형사가 중앙선관위야? 그게 불법 자금이래. 그래 안 그래? 그랬으면 내가 세금 안 내지. 그냥 종교단체 있으니까 종교단체를 해버리지. 뭐하러 해서 대통령 나가려니까 종교단체를 하면 돈을 10원도 못 써요. 알았죠? 대통령 나가야 되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1년에 100억씩 세금을 내고 있잖아. 지금 몇백억을 냈어. 알았죠? 국가에다 그만큼 내면서 대통령 나간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또 돈을 빌릴 때는 최이사 이자 냈나 안 냈나? 이자 냈어요. 다 이자 내 4.5%? 6%. 4.6% 이자를 내 회사에다가 내 돈으로 이자를 내. 그리고 내가 빌렸어. 내 돈을. 그래 안 그래? 그건 또 장부 정리는 누가 하냐? 국세청에서 있던 공무원이 우리 회계장부 정리하고 있어. 그 사람이 내가 그럼 부정하게 내가 횡령해가 대통령 한 걸 오케이 할까? 아니요. 전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요. 합법적으로 하세요. 뭐든지 합법적으로 하세요. 이게 내 지시야. 그 사람도 불법 절대 안 해. 그런데 우리가 횡령을 했나? 내보고 횡령했다고 나를 구속시켜달라고 고소를 해? 경찰이? 알겠죠? 21세기에 아직까지 한국 경찰이 이런 경찰이 있다 이 말이야. 6월달에 진급해서래.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허경영을 엮어야 진급이 된대.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아무리 하늘의 신인을 몰라도 그렇지 일반 서민도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들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알았죠? 왜? 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하는 강의도 쳐다보고 있어. 이것도 쳐다보고 있다니까. 혹시 또 약점 잡을 거 없나 해가지고. 근데 내가 약점 잡히나? 아니요. 왜 그런 짓을 하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계속 엮어 넣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누가 그걸 고소했노? 하늘궁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 알죠? 그 안티 누군지 여러분 알죠? 그 세력들이 고소를 하니까 그들과 박자가 맞는 거야. 얼씨구나 해가지고. 알겠죠? 신인은 이 세상 것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내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알겠죠? 내가 밤마다 가안가? 가죠? 그럼 뭐가 내가 미련이 있어서 하늘은 내가 내 돈을 뭐로 도둑질해? 이자 내고 쓰지. 그런데 그동안 이자 낸 통장이 한 8년 됐나? 할머 만든 이후에 이자 낸 통장 그대로 입금한 거 다 있지. 그러면 무슨 돈을 횡령해? 이자 빌린 돈이지.
맞죠? 중앙선관위는 호갱이가 번 돈, 호갱이가 이자로 빌려서 대통령을 하든 국회를 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래가 우리가 쓴 거 아니야. 알았죠? 내가 그동안 술을 한 잔 먹었나? 아니요. 커피 한 잔 먹었나? 아니요. 없어. 사주는 것도 안 먹어. 맞아? 옷도 내 돈과 사입은 적 있나? 아니요. 사주는 거 갖다가 입는 거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는 카드 쓴 적 있나? 카드 결제 들어온 거 있나 나는? 없어. 쓰지 않으니까. 그 나는 돈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언제 필요하냐? 건물들 살 때, 대통령 나갈 때. 그거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쓰니 기록이 다 있어야 돼. 하나도 가짜가 없어. 맞아. 근데 내가 왜 걸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없는데. 전부 다 세무사가 한 거야. 그 사람이 합법적이라야 나는 그렇게 하세요. 맞지? 내가 뭐 돈 가져오라. 이럴 필요 있나?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를 뭐 잡아 넣는다 뭐 뉴스에다 뭐 이야기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건 하나도 믿지 마세요. 알겠죠? 신인은 사필 규정을 만든 장본인이야. 맞습니다. 알았죠? 신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는 거야. 알았죠? 호랑이인 줄 몰라? 내가 옛날 예수 때처럼 그냥 십자가 가서 죽을 것 같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힘내요. 절대 그런 게 나오면 TV 꺼. 그런 이야기 나오면 TV 꺼버려. 얼마나 내가 부시를 만났는데 안 만났다. 뭐 박아마귀하고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트럼프를 안 만났다. 언론 지금 마음대로야. 실제는 만나서 안 만나서? 영상 있어 없어? 지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만나서 안 만나서? 전혀 미국 간 것도 가짜고 여권도 가짜래.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게 다 누가 만들어? 다 경찰, 법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야. 알겠죠? 내가 내놓은 증거는 하나도 안 봐. 알겠죠? 이런 출세에 눈이 먼 경찰 앞으로 우리나라 없어져야 돼. 그렇죠? 철저히 내가 그 경찰 공무원들 고소해놨어. 철저히 파헤쳐야 돼. 불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거 일정시대 때 경찰도 안 이랬어요. 없었어요. 일본 시절의 경찰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출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직 진검에만 눈이 어두워. 알겠죠? 자, 우리 젊은이 질문. 거지 같은 질문 한번 들어보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물 실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질문 자체가 또 거지 같은 거만 해. 동물 실험을 뭐하러 했어? 동물 실험은 의학과 약학 발달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을 직접 실험하기가 곤란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한 것인데 이런 실험체 동물, 죄송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동물이 실험쥐입니다. 이런 실험체 동물들 덕분에 의학이 발달한 건 사실이지만 동물 단체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질문은 실험쥐를 인간과 유사성이 높도록 백국에서 설계한 것은 동물 생체 실험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의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죠. 과학은 두 가지가 현재 있죠. 무슨 과학이 있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있지. 그래서 인간은 실험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 알았죠? 뭐 동물을 가지고 실험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을 했어. 인간을 가지고 실험했지 막. 인간들에게 막 약을 먹여놓고 임신한 애가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런 걸 보는 거야.
산모를 잡아놓고 요렇게 요런 약을 먹이니까 애가 어떤 식으로 태어나는가 그것도 조사하고 모든 걸 인체를 가지고 조사했어. 그러나 지금 과학자들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삼가하죠. 사람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약이 다 됐을 때 동물의 임상 실험이 끝나면 인간의 인체 실험을 해.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알겠지? 동물의 실험을 해서 이게 종과 끝나면 그 다음 인간 실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실험을 원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돈 줘가면서 실험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암의 종가 할 때는 그 암 환자를 모집해. 당신 실험 대상에 하고 싶으면 공짜로 해줄게요. 그러면 병도 고치고 실험도 하고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거로 동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 실험을 허용하지만 처음부터 인간에게 실험 못하게 돼 있어. 그 동물은 희생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동물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왈가왈부하면 안 돼. 그 동물은 실험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로모토 쥐는 만약에 인간이 실험하지 않는다면 그 쥐를 기르겠어? 안 만들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 동물은 실험용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실험 안 하면 그 동물은 안 만들어버려. 그지? 그러면 그 쥐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겠지? 그들은 소모품으로 봐.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게 동물을 사랑해야 되고 작은 물고기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 물고기를 실험하는데 쓰는 것을 인간들은 용인하고 있어. 하늘도 그걸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아. 안 그러면 그 실험용 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유전하게 발전을 위해서는 실험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뭐라 하면은 의학이 발전이 안 돼.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동물의 실험을 잔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죽이는 건 아니야. 약을 투여해야 효과가 있나 없나 보는 거지. 그 동물을 그 동물에게 무슨 그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이제 실험하고 실험 끝난 쥐는 이제 처분해버려. 처분하는데 그 실험쥐들은 실험쥐로 태어난 운명이야. 그래도 그 다시 인간이 만들어내고 또 없애버리고 크게 거기에 불려다니는 것도 전생의 업장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영혼은 그걸로 불려가. 실험쥐로 태어나는 거야. 석고대제장에서 넌 실험쥐로 가서 고생 좀 해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동물 애호가들은 뭐라 하겠지만은 신인은 여러분한테 딱 알려주는 거야. 알아놔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죽이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건 죽이는 것이야. 봐, 여러분 태어났다는 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죽는 자를 보면 다시 태어나. 맞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잖아. 이걸 높은 금강경이나 이런 높은 차원에서 대성적인 경지에서 바라보면은 생사는 없어. 죽는 거는 다시 태어나려고 죽고 태어난 거는 죽으려고 태어나. 맞아. 그러니까 생과사가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이순신이가 생적필사, 살려고 하는 놈은 죽고 사적필생, 죽으려 하는 놈은 산다.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생과 사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공이라 말이야, 공.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자는 이 우주에 한 명도 없어. 참 신기하지? 그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야.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자동차 다이아밖에 4개 있지? 그 4개 중에 1개를 빼버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 80억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죽으면 또 태어나. 자동차 다이아밖에 하나 빠지면 다시 끼어 안 끼어? 절대로 인간은 이 지구에서 필요한 생명체인데 요게 어디로 가나?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또 태어나. 좋아 안 좋아? 영원히 태어나지? 근데 이 태어나는 걸 악순환하는 거는 지옥이고 천국은 이런 악순환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천국이야. 알았지? 무슨 죄를 자꾸 지면 남의 의사가 병원하는 사람이 너무 환자를 많이 죽게 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실험용지로 태어날 수가 있어. 무슨 이해가지? 애누리가 없어. 다 거기 온 지들은 전생에 재벌 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 많겠지. 인간을 아주 실험용으로 썼다든지. 그지? 광산을 운영해가지고 강부들을 몇십 명 죽게 했다든지. 강부들의 건강은 신경도 안 쓰고 막 광산에 돈만 벌려고 했다든지. 이런 데는 실험용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다 그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또 원위치로 태어나.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데서 태어나는 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데 실험용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동물 애호가들은 이런 윤회의 법칙을 모르니까 무조건 살리는 게 최고다. 모르는 말씀. 응?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만물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하늘에서 모든 걸 사필기능으로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가서 차 교통사고로 딱 죽어도 금방 그 목숨은 다시 내가 지금까지 한 대가에 의해서 딱 맞는 자리에 가. 하나도 불평이 없어. 넌 지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니는 햇볕을 보지 말고 땅굴 속으로만 기어다녀. 내가 왜 그런데요? 네가 맨날 날씨 좋은 날 가서 골프 치고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배고픈 사람 네 밥 한 끼 줘봤냐? 너 땅굴 속에서 좀 살아봐. 그럼 그 사람은 맨날 골프 치고 팔자 줘서 논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남들은 햇볕도 못 보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는 햇볕 아래서 유의야 골프 치고 놀았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햇볕이 없는 땅속으로. 그 다음 단계. 그래 안 그래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 요만큼도 틀릴 수가 없어. 니는 태양 아래서 좋은 데서 여자들하고 골프 치고 재밌게 살았지. 이제 뭘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 태어난 데가 어디겠지? 두더지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봐. 땅속으로만 돌아다녀야 돼. 땅에만 넣으면 잡아먹혀. 그래 안 그래? 햇볕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되겠지? 어떤 인간도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여러분이 걱정하고 억울해할 거 없어. 알았지? 자기가 한 것밖에 안 와. 자기가 안 한 거는 절대 안 와. 알겠지? 그러니까 색적 시공, 색이 공이 됐는데 공이 된 줄 알았더니 또 공이 또 색이 돼버리네. 죽음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태어나고요. 이게 영원히 반복이지 윤회라는 거야. 알겠죠? 기독교가 큰 실수한 게 윤회를 이야기 안 한 거야. 인간은 윤회하다가 심판을 받아. 윤회 안 하고 무덤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심판받아? 아니야.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은 수백 번 태어나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12, 11 제자가 나한테 다 왔지. 그 다음에 석가모니 제자, 공자 제자 다 왔지.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전생은 전부 성인들의 제자들이고 막강한 사람들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영원히 죽을 수 있나 없나? 없어. 죽었다면 그 다음 즉시 태어나. 재밌지 않나?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오케이. 질문은 거지 같은 질문인데 답이 재밌지? 내가 짤막한 질문의 답이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분명히 이야기해 줬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문제 얼마 못 살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시 또 포동포동한 어린애 피부로 또 태어나겠네. 그지?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 지금 현존 인간들은 아기를 안 태어나. 동물로 다가. 그 대신 백궁에서 영혼대기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내려와. 전부 새로운 거야. 알았죠?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야. 영혼 대기소에서 온 영혼들이야. 지금 있는 모든 인간은 죽으면 동물로 가. 이리 와. 자, 선사님. 지금 있는 인간들은 하늘궁 축복받지 않은 인간들은
하늘궁에 축복받지 하늘궁에서 축복받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선생님, 하늘궁에서 축복받지 다 않는 봐야 모든 인간들은 지금부터는 태어날 때 지금부터 태어날 때 100% 동물로 태어납니다. 100% 동물로 태어납니까? 맞죠? 네. 절대 안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선생님, 지금 새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영혼 대기소에서 옵니까? 영혼 대기소에서 옵니까? 틀림없지. 틀림없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윤회한다는 거 확신하죠? 네. 지금 새로 태어난 애들은 영혼 대기소에 있던 여러분의 옛날 조상들이야. 백궁 못 가고 백궁 앞에 대기하는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들이 인간으로 오지. 지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전부 동물이야. 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은 그나마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천국 가지. 좋아 안 좋아? 네. 오케이. 신인은 뭐든지 정명을 보여주죠? 네. 오늘 온분들 레벨 뭐? 백만무? 신인은 훌륭한 임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백만무 들어가라!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을 따라간 거야. 중간에 뭐 500 이해 안 돼. 100만무 이야기했지? 그럼 이제 100만무가 다 들어갔어요.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레벨 100만무 들어가라!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줘도 요 전체가 같이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축복 맹피의 건축원금 신규 모시한 분, 정연 가입하신 분, 정연 소개한 분, 정연 청약하신 분, 한상차림 봉헌한 분, 예물 올린 분, 레벨 3만무 500만무 들어가! 눈치 빠른 여자가 있네. 오늘 이 나시 덕을 많이 본 줄 알아. 저 나시가 재치가 빨라. 오늘 예물 올리고 나라부 꽃바가지 머리 없이 불러산삼 잡초 부부 하늘공 봉사자 레벨 100만무 들어가라. 아주 많이 줬죠? 오늘도 여러분 몇천만무를 가지고 가는 거야. 자, 천사회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요 윤회하는 세상은 끝입니다. 이 윤회하는 세상은 10가정이 있으면 암 가정이 7군데. 거기서 뭐 골다공증 뭐 이래가지고 아픈 가정이 100%고 환자가 없는 중환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 거기다가 또 전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독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죠. 여러분은 여기서 빨리 탈출해서 천국 가는 게 최고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여기 와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어. 알았죠? 그런데 여기는 마음 놓고 살아도 돼. 에? 그러나 여기는 장기적으로 있을 곳이 아닙니다. 중풍치매 밖에서 나온 관절 어깨야. 아이고 늙어지면 좋게 살겠지. 택도 없는 말. 병이 무대기로 와. 이제 애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면은 병이 무대기로 내한테 무작위로 기어들어와. 그럼 그게 노후가 편할까? 누구도 자식도 와서 아버지 죽어가면 아버지 이제 조용히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지. 아유 아버지 더 오래 사세요 이렇게 원치를 않아. 가만히 들어보면 빨리 가라 소리야. 그래 안 그래? 며느리들 눈치가 빨리빨리 가시지 뭘 더 수술을 뭐하러 해요 나이 80에 뭐 요래. 그래 안 그래? 어머 아버지 다 내놓고 빨리 가주세요. 우리는 지금 때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뒤에 줄을 서 있어.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나? 없어요. 여기에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알았죠? 네. 그런데 기쁨이 지금 넘치지? 네. 신인 만난 거 이게 기쁜 거야. 알았죠? 네. 또 우리가 기쁨은 천국에 가서 내가 내 돈으로
명패해주고 축복해준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눈 감을 때 내가 더 늙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천국 보낸 어머니 아버지 사는 모습을 내가 가서 보는 게 더 기쁘겠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나 좀 그만 살리세요. 난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백궁 천국에 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돌아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어머 내가 천국에 보내신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보고 반가워할까. 그래 안 그래? 나 그냥 여기서는 늙어가지고 뭐 내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 가면은 영원히 안 죽는 나라의 어머니 아버지 다 볼 수 있잖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이제. 그래 안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 그러면 암세포가 재수 없어. 이런 사람 옆에는 이 사람 하나야. 이 사람은 뭐 죽는 걸 겁을 안 내네. 야, 딴 데로 가자. 나가버려.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알았죠? 가족, 직장 믿죠? 난 그런 사람이 내 몰래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보고 싶으니까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재밌겠다. 집에 붙은 귀신 자식 마지막에 한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의 고통은 다 없애줬어. 인류의 구원자 강림하셨다. 인류의 심판자 강림하셨다.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해 동방의 등불 허경영 그를 맞으라 Return to Jesus Return to Jesus 완전한 구원자 그를 맞으라 온전한 구원자 멜기세덱 중보의 구원자 지저스 완전한 구원자 허경영 일어나라 깨어라 그를 맞으라 Return to Jesus Return to Jesus 완전한 구원자 그를 맞으라 본심 본태양 허경영 구름 타고 오시는 허경영 일어나 깨어라 그를 맞으라 Return to Jesus Return to Jesus 완전